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 대표 조갑제입니다. 지난 3월 11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8대 0으로 파면을 결정한 이 사건은 한국 사법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입니다. 5년제 단임이 보장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것은 그것은 나쁘게 말하면 정변이고 좋게 말하면 헌법 수호인데 어느 쪽이든 그 중대성은 정변, 쿠데타, 혁명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판은 앞으로 오랫동안 아마도 영구히 평가와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었다면은 이 8명의 재판관은 이 결정문을 쓸 때 단 하나의 흠결도 없어야 합니다. 문법적으로, 법리적으로 완벽한 결정문을 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아니 대한민국이 없어지더라도 이 결정문은 세계 사법사상 유명한 판례로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문이 나오자마자 이 결정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성 언론은 이 결정문의 문제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성 언론은 아시다시피 최순실 마녀 사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민재판식 보도 등등으로 해서 국민들의 신뢰성을 상실한 지 오래되지만 워낙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의사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성 언론이 침묵하더라도 국민들이 침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사법시험 공부를 준비한 사람 또는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요사이 주로 인터넷 공간에서 많은 비판글을 올리고 있는데 다 전문적인 식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결정문에 대한 논리적 또는 문법적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결정문은 완벽성, 법적인 어떤 논리의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두고 이 결정문 비판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극기 집회로 모였던 사람들도 이 결정문을 읽고는 승복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재판에 승복하려면 그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선고문이나 결정문이 흠이 없어야 합니다. 공정성이야말로 가장 큰 설득력인 것입니다. 우리 언론은 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잘못된 선택입니다. 승복이란 말은. 승복의 당사자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보통 국민들은 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를 물러나서 자기 사주로 돌아감으로써 형식적인 승복은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하므로 내용상으로는 승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밝히든지 아니면은 30일 안으로 재심을 청구함으로써 그 불복 의사를 밝힐 기회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승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니, 승복하지 않을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많은 재판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이면 사실입니다. 물론 재심의 여지가 있지만 재심은 아주 어려운 조건 하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비판할 권한과 의무는 우리 주권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가 아니라
다른 국민들에게 무조건 승복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독재국가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만한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반문명적인 일종의 폭거입니다. 이것을 심하게 강압적으로 하면 그것은 형사처벌 받아야 할 범죄가 될 것입니다. 이 결정문 가운데 앞으로 여러 기회를 통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결정문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 결정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은 최순실 씨입니다. 최서원의 국정 개입 등이 문제로 되자 2016년 10월 25일 제1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국민에게 사과하였으나 그 내용 중 최서원이 국정에 개입한 기간과 내용 등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진정성이 부족하였다. 이어진 제2차 대국민 담화에서 피청구인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 조사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 사건 소추 사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은 결정문에 아주 등장하기 어려운 감정적 문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냉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덕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대국민 담화가 진정성이 부족하였다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 법률 용어에서는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될 용어입니다. 두 번째, 그럼 이 내용이 사실인가의 여부입니다.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판단이냐 아니면 사실이 아니냐 하는 것이 결국 문제가 되겠는데 여기서 지적하는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 결정문은 피청구인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한 한 사례로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차이가 있습니다. 특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조사 조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검에서는 녹음 녹화를 하자고 그러고 이 대통령 변호인 측은 형사소송법상 그것은 본인의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므로 그것은 합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티각태각 하다가 결국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는. 그분의 조사는 사실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면책특권이 있어가지고 내란이나 외환의 죄, 즉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소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조사도 받지 않을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면책특권을 일부분 포기한 아주 성의 있는 행동이었는데 그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라든지 기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발이 된 것은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부는 그것을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엄청나게 비약된 단정을 했습니다. 보통 법률 위반과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은 개념이 다르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말은 보통 어떤 경우에 쓰여지느냐 하면 민주주의 국가의 대원칙을 지킬 생각이 없다. 즉 국회를 군대를 동원해서 해산시켜버렸다든지 아니면 어떤 신문사가 정부의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법을 통하지 않고 그냥 강제로 문을 닫게 했다든지 아니면은 시위군중에 발포를 했다든지 하는 이 정도의 큰 사건에 대해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표현을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교통사고를 냈다. 근데 교통사고를 내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것이 비록 인명에 손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을 그러면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헌법 수호 의지와 법 위반은 그 정도가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어떻게 보면 자위권, 자기 방어권 행사인데 이 방어권 행사를 한다고 해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권에 대한 국민 모두가 누리는 인권, 거기는 대통령도 포함됩니다. 에 대한 유린 행위가 아닌가 하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그와 같은 저의 심정을 더욱 굳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여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기밀이 많이 들어있는 장소입니다. 군사기밀을 포함해서. 특검이 거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하려고 할 때 청와대는 여러 법적 이유를 들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행정법원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가처분 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 각하 사유는 국가기관끼리는 이런 행정소송이 사유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경호실이겠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행위는 합법적인 것으로, 적법적인 것으로 우리 행정법원에 의해서 밝혀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이 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기밀을 수호하겠다. 만약 그 국가기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검에 넘어가고 특검이 그동안 자주 했던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기자들한테 정보를 제공을 하는 이런 행위를 하였다면 국가 이익이 침해되었을 것입니다. 안보상의 이익도 침해되었을 가능성이,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헌법 수호 의지 결렬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데 하나의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근대법은 물론 유럽에서 발전한 것입니다. 근대법의 기본은 인간이 단죄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정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잘못한 것, 수치 이런 것을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고 당신의 죄를 인정하라 하고 압박하는 것은 그것은 무리입니다. 증거를 갖다 대야 됩니다. 증거를 대고 그렇지 해가지고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수사의 기술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의 불리한 점을 공개하지 않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느님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종교적 문제라고 합니다. 내 죄를 고백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신적 존재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방어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적법하게 했어요. 그런데 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식으로 원님 재판하듯이 내 죄를 고백하지 않느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느냐, 이것을 헌법 수호 의지의 결렬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재판이 인민재판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여러 증거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기본적 인권, 천부적 인권이죠. 인권을 이렇게 묵살하는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권세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일반 국민들한테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하는 데 대한 의문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를 더 제기한다면 이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은 작년 12월 9일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 소추장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탄핵 소추장에 없었던 내용을 왜 헌법재판소가 새로 만들어가지고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비판을 합니까?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내용을 판사가 끼워놓고 재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판사가 소추도 하고 판결도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판사는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법 원칙의 문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앞으로 여러 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할 생각입니다만 이것 하나만 봐도 이 재판은 탄핵이라는 우리 사법 17년 사법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에 임하는 8명의 헌법재판관이 그야말로 헌법적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이런 신성한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의 문장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권도 이렇게 무시하는 헌법재판소가 과연 헌법의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것이 그게 과연 헌법에 맞는 판단이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두고 시비가 될 것이고 이 시비를 통해서 우리 법치주의가 한 걸음 성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평호 변호사는 3월 10일이 한국 법치주의의 종말을 고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고해서는 안 되죠. 종말을 고하면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결정문에 대한 끊임없는 국민적 관심과 비판, 특히 법학도들의 적극적인 토론, 논쟁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